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 시작을 해서 이제 각자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하니까 뭔가 몸도 변화가 있고 마음도 변화가 있죠. 그죠? 네. 우리의 마음이 원래부터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달라진다기보다는 평소에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원래의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맞습니다. 점차 이제 기도를 하면서 더욱더 그런 힘이 커져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과는 좀 더 다른 그런 어떤 내면의 변화도 있고 외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 수행을 하면서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비에 얽매이죠, 그죠? 근데 그 시비 가운데 그러니까 시비라는 건 결국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런 이제 판단을 기초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윤리적 사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슬람권 국가에서 보면 어떤 그들이 정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공적으로 살해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다가 죄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돌팔매를 해서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벌이죠. 일종의 벌을 가하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윤리적 살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뭐 돈을 뺏기 위해서 강도짓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뭐 나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한테 방어를 하면서 살해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윤리적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죄인이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너무 폭력적이고 이거는 어떤 그런 야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예, 사실상 뭐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했던 게 무슨 이제 바람이 났다던가 또는 뭐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분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 가해지는 거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가 과연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건대 그런 율법, 종교적 율법이면서 동시에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윤리라고 말하는 그런 관습이 지금 서구화된 현대사회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어떤 욕망을, 그냥, 펼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남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이유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과연 이슬람 세계에만 있는가, 우리 세계에는 없는가, 또 과거의 우리들, 최근의 우리들을 보면은 그런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습에서도, 우리도 굉장히 유교 국가라서, 삼강오륜의 예의 범절을 강조하고 윤리적인 거를 강조했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우리를 좀 더 순화시키고 좀 더 바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준 부분도 있지만 또 달리 한편에서 보면은 그런 윤리의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정치적인 그런 변괴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무슨 사화들, 여러 가지 당쟁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떤 것이 맞는가, 윤리적으로 맞는가,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까지 제사를 모시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조목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단순히 종룩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어떤 조목을 갖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고집하고 그 고집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그 속에는 굉장히 강한 자기가 옳음에 대한 주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배후에 여러 가지 뭐 이권이나 정치적인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돼 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누가 더 윤리적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하면서 그 문제가 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데 전혀 그 폭력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건 허락받고 당당하게 그것이 행해져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폭력이 행해져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 속에 그런 요소가 없는 게 아닌데, 이제 요즘 우리들의 생활을 보면은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면대면으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는 관계도 있지만,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SNS 매체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면대면 만남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다층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나 또는 판단들을 좀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사건의 전말을 잘 몰랐는데 그 젊은 여성이 그 탤런트인가 가수인가 하는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그런 그 연예계에 종사하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이목에 좀 더 잘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을 해서 마약에 너무 많이 이제 복용을 해서 문제가 돼서 자살한다든지 또는 그 직업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그 죽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은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한국과 다른 나라의 그 어떤 그런 그 연예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좀 차이이고, 그런 차이는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예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전혀 모르다가 그분이 이제 자살을 하고 난 뒤에 그 상황을 보니까 그게 윤리적 폭력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제3자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거, 제3자가 생각하는 옳은 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가차없이 비난하고 매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면대면으로 이루어질 경우도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로 그렇게 해서 말로 폭력이 가해질 때 그 폭력은 굉장히 그 가슴에 깊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식의 폭력보다 더 오래 깊이 남는 이유는 그것이 윤리적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죠?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유 없는 무덤이 없고,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이유가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의 어떤 윤리도 물론 요구가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방해를 끼치지 않고 질서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도덕이 있는 겁니다. 한데 그것이 그렇게 조화로운 삶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제 그 기준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단죄하는 그런 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슬람 권역에서 그 윤리적 살해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야만적인 행위를 지금 21세기에도 해도 되는가 공분을 하거든요. 정말 야만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데 그럼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자살을 할 만큼의 그런 폭력을 저지름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것을 그러니까 문제는 삼겠죠. 그렇지만 나의 문제로 삼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야만스럽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기준이라는 게 이슬람의 그 세계에서는 그것이 윤리적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이 비윤리라고 생각하면서 폭력을 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윤리라고 믿기 때문에 폭력이 더 더 폭력적으로 행해집니다. 인터넷 댓글로 남을 비방한 사람도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윤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윤리라는 게 이슬람의 그 윤리도 우리가 제3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선시대 때 뭐 배를 어디다 놓고 밤을 어디다 놓고 누구까지 제사 지내고 하면서 그것이 도덕의 기준이어서 그걸로 정말 피 터지게 싸웠던 그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윤리라는 거는 세월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것이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세월에 따라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윤리적 기준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도 되는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용인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우선 일어나는 폭력의 사태를 보면 윤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폭력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렇게 면대면이 아니고 비면대면으로 일어나는 폭력이 굉장히 심각해요. 언어로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사실 한 대 맞는 것보다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마음에 깊이 상처를 주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다시 또 기억이 나면서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그 인터넷 댓글을 쓰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문화가 그냥 용인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특히 그거는 이제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더 폭력적으로 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런 여러 사례를 보면은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되고 나 자신을 판단해야 되고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그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보면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서 이래야 돼라고 하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관념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는 자기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안 돼. 너는 사람을 용서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은 용서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또 한 가지 그 이슬람 권역에 나온 영화를 하나 보면 참 그것도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그 영화화했는데 딸이 성폭력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나 이제 분노에 차서 이제 이슬람 법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이제 죄를 갚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죽여도 됩니다. 그 관습법에 따라서.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왜 죽인 사람들이 와서 돌팔매를 해서 죽여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걸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있는 돈 다 장만하기 위해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해서 겨우 돈을 장만했는데 그 이제 폭력을 가한 사람이 남자였어요.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에게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을 용서를 하지 않느냐. 그럼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 반대로 경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데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윤리적인 주장이 상처받고 피해받은 이 어머니를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게 된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그 제3자들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냥 관념으로서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일종의 관념으로 작용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칼이 되고 또 나의 복수를 허용하는 그 복수의 관점도 너의 잘못을 단죄한다는 점에서 누군가에게는 또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폭력이 폭력을 낳고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난감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부처님도 용서하라. 또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생각해라.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진 않았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을 일깨워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많은 그 고민 끝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를 비난하기 전에 그가 이미 자기의 문제들을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면은 사람들은 내가 잘했어라고 막 고집을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를.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다 대놓고 너 잘못했잖아 이러면은 반발심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반발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쳐버리면은 그건 더 문제가 돼요. 사실 반발심도 어찌 보면은 생명력의 하나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이유가 있고 자신의 삶에 어떤 진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이렇게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단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살펴주고 여유를 주고 이렇게 거리를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강아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강아지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어린아이를 싫어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단순한 이유입니다. 어린아이가 강아지 이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서 만지고 좋아하고 그런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그게 귀찮고 폭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닌데 서툰 거예요. 그 사람이 상대가 뭘 요구하고 뭘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말하면 서툴다는 거죠. 그 서툴미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아이를 보면 짖어요. 무서워서 짖는데 아이가 보기에는 이게 짖도 폭력인 거예요. 그죠? 아이도 무서워하고. 서로가 이렇게 관계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멀어지는 건데, 우리들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행위가 그런 너무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앞서버리면은 그게 그들에게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를 더 좋게 해줄 수 있는가. 마음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속에 나는 옳아 하는 그런 자만심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를 돕는 나는, 너를 용서하는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만심이 그 속에 있다면 그것의 뿌리는 자기 자신에게 독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그것이 나의 독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독은 안 보고 남에게만 약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약도 남에게는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먼저 되고 나에게도 그러한 행위가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맞는 방식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진짜 존중이고 배려입니다. 근데 일방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인터넷 댓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너무 많은 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폭력을 끝까지 자기는 옳아, 너가 문제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이제 나도 좀 잘못했지만, 그래, 나도 그동안 잘못했어. 난 이제부터 잘할게.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전부 다, 니는 저번에 그랬잖아. 이번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너 그랬잖아. 그죠? 또 저번에 폭력가한 사람이 이번에 네가 가야잖아. 이러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희생되는 사람은 국민들이에요. 전부 다 고집만 피우지 정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폭력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한계를 정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나라가 거덜이 나고 사람들이 다 피폐해져요. 이게 정치인들이 내뱉는 그런 폭력적 언어가 사회의 어떤 폭력의 수준을 이렇게 허용치를 높여놓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폭력을 해도 된다라고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그 폭력이 당연시되고 더 심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서로 타협도 안 해서 전부 다 법대로 하자 이래요. 전부 다 고소고발해요. 뭔 일만 있으면 법대로 하지. 그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최후의 수단인 거죠. 그죠?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고 타협할 수 있는 거를 한 뒤에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이제 더 이상 같이 살지 말자 할 때 우리가 법에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전부 다 법에 호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가족 관계 속에서도 법에 호소하고, 그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도 법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요즘 웬만하면은 다 녹음해요. 나중에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이게 정치인들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뭔가 갈등이 생기면 나중 사태를 대비해서 녹음부터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뭐랄까 이 사는 게 각박해졌는지 그 하나만 봐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서로의 실수에 대해서 나중 것까지 이 고려를 하고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손해보지 않을 그런 방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금 일들의 근원을 보면은 너무나 윤리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도 윤리적이지 않아요. 윤리라는 이름으로 또는 심지어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 그런 대단히 아름다운, 대단히 종교적이고 그러한 행위조차도, 그러한 이야기조차도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서 있는 그대로 여여하다, 우리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주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살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게 어딘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살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의 중심이 어딘 줄 아세요? 몸의 중심. 허리. 왜 허리예요? 또 여러분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지금 영경보살님이 정답을 말했어요. 뭐냐면 허리가 정답이 아니라 아픈 데가 몸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중심은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데가 몸의 중심이에요. 사회의 중심도 아픈 데가 중심이고 가족의 중심도 아픈 사람이 중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픈 걸 고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잘 봐주면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머리가 중심이다. 심장이 중심이다. 이게 생각 중요한 게 진짜 아프고 약하고 고통받는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거를 잘 살펴서 그것이 낫도록 해주면은 전체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 사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거는 이렇게 아픔을 살피고 부족한 데를 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건강하게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말이 누군가를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이제 허용을 했고, 그리고 그것의 한계치도 너무 높여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게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돼야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을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정치가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그거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한 법 만들어야 되고 그 법에 따라서 잘 운영하고 또 그 법에 따라서 판단해서 벌 줄 사람 벌 주고 손해배상할 거 손해배상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좋은 사람들은 누구냐? 내가 옳다, 내가 이것이 윤리적이다 그런 주장보다는 아픈 데를 살피는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좋은 사람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서로 필요한 것을 먼저 챙겨주고 서로 베풀어주고 서로 배울 수 있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것이 좋은 사람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 부처님은 여러분 금강경 수업도 하지만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 가르침은 뗏목이다. 그것을 절대시하고 그것이 금가옥조로 머리에 이고 다닐 필요가 없다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 뭐 용서하라, 또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좋은 말씀들이 많지만 그것조차도
절대적인 어떤 걸로 삼으면은 아까 이렇게 본 것처럼 폭력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폭력이 일어났던 것도 그것을 절대적인 어떤 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픈 자리를 살피고 힘든 사람을 살피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살피는 속에 진짜 그 삶의 진실이 있고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가 내뱉는 말들 쉽게 내뱉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저 왜 저러지? 뭐 저 사람은 뭐 혼자 잘난 척해. 뭐 이런 쉽게 말하는 말인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나중에 정말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초연결 사회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를 연결이 초연결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연결됩니다. 바로 그죠? 여러분 과거에는 만나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죠. 안 만나도 카톡으로 바로 이야기 전하죠. 굉장히 연결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내뱉은 말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빨리 돌아와요. 그러면 누군가에 상처 주는 것도 내가 한마디 여기서 뱉은 게 바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 강도도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일수록 우리는 좀 더 그 자신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자신의 행동을 좀 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이 윤리적이고 어떤 공격의 도구가 윤리적이면은 그것 또한 사람에게는 그 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내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이제는 그 전파되는 속력이나 강도가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그 크게 일어나고 사실은 그 사회적인 게 바로 내 의식을 좌우할 만큼 요즘 맨날 보잖아요. 스마트폰 맨날 보니까 우리가 그냥 거기에 바로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이 예전에는 정치가들만 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일들은 사회인들만 하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영역은 나누어져 있지만 저희들의 의식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다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으로 제공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 사회와의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회의 폭도 굉장히 넓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의 영향을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 영향을 주는 것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수행이 돼야 되고 좀 더 우리 자신을 성숙시켜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너무 강력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바로 부딪혀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바로 부딪혀서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듯이 지금 너무 밀도가 높은 사회거든요. 나의 행동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탁탁 가서 부딪히고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더 살피고 부처님 말씀 속에서 좀 더 진실을 보고 좀 더 뭐라고 할까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심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여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런 마음들을 자꾸 이제 내려놓고 좀 더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자신을 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하시다 보면은 쓸데없이 바깥 일에 이렇게 좌우되지 않아요.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해도 반응하는 게 좀 무슨 하나 이렇게 방어막이 하나 쓰인 것처럼 나를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 좀 더 세상을
좀 뭐라고 할까, 담담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이제 자비의 마음이 그런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